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7일이고 목요일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캠벨 부장관이 다녀갔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대가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뭐 예상과 비슷하게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의 사주를 받은 윤석열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동조하기는커녕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는커녕 경고를 했다. 이런 판단이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나온 보도 자료, 공동 기자회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미국의 의중이 어떤 의사를 전달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하고 섞어서 보면은 또 최근에 러시아의 반응이 나왔어요. 어제 그제 섞어서 보면은 미국의 입장과 러시아의 입장이 궁이 같다. 예. 그래서 윤석열과 미국이 죄송합니다. 일본의 이시바가 원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좀 더 확실해진다. 예, 이런 얘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더 300이라는 곳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몇 시간 전에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할 때 많은 기사들이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글자가 작은데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줄별로 문단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자, 여기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국의 차관이죠. 일본, 한국, 미국 차관인데 직급은 같지만 영향력은 이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캠벨이 한국을 온다고 이제 미 국무부 차원에서 보도 자료가 나올 때도 보면은 차관 회의는 밑에 쳐져 있어요. 비중이. 왜냐하면 급박하게 온 거거든요. 이게 무인기권, 우리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권으로 사태가 촉발될까봐. 캠벨은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북한만이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하려는 게 아니라 남한 내부에도 그런 세력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미국은 다 알고 있는 거 양쪽을. 그러니까 캠벨은 그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한도 여차하면 북한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호로 봤기 때문에. 예. 자, 캠벨이 미국에서 출장을 오면서 한 이야기 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차적인 거예요. 한미일 차관회의는. 자, 한미일 차관회의에 앞서서 한국의 다양한 고위직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최소한 미 국무부 장관의 이야기든지 또는 안보 보좌관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그에 맞는 급의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내가 대통령 특사로 가면은 상대방은 나를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난 특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대통령 취급을 해줘요. 그 사람한테 말을 전하는 동안은. 자, 그러면 이번에 캠벨이 왔을 때 최소한 국무장관 미국에 내지는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면, 바이든이 아니라면. 그렇겠죠.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일절 보도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차관회의는 뭐냐? 이미 이거 통보예요. 차관끼리 뭐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죠. 그 위에 우리 안보실장이나 우리 외교 장관을 만나서 또 통보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그걸 어떻게 여론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서 이런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모사진에 나온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불러 모아놓긴 했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줄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14차, 이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적은 겁니다. 14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5월 말 13차에 이어 5개월 만에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24년 5월 말에 13차,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 캠벨에 미국 거쳐, 에서 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저때 13차 회의, 미국에서 한 거랑 14차 회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13차 회의 할 때만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예요.
자, 그걸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외교차관 협의회는. 국무부에는, 자, 죄송합니다. 국방부에는 국방부 나름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또. 네. 그렇지만 지금 5개월 만에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일본의 요구에 미국이 부정한 것처럼,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아니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숨죽여. 라고 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거를 도구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그 정도의 시차에 지금 몇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전까지는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압박을 가하는 모양을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때는 안 물러선다는 게 강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작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작전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꾸준히 나오던 다른 의견이, 대안이 되는 의견이었으니까. 즉,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놓는다는 부분이 있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이 바로 끝날 거라고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풀려갈 수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네타냐후의 이란에 대한 침공은 이란이 핵 무장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는 강하게 우리는 당연히 발 안 담근다. 사안이 안 커지게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혀 아니죠. 그래서 윤석열과 이시바는 세상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무모하거나, 예.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 위에 단결한다. 한미일 삼국이. 한일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 계속 지켜줄 거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확장, 억제, 강화. 이거는 이제 한일에 대한 방위 공약 철동과 같은 이야기예요. 요거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단결한다. 이건 인도 태평양 전략 기존의 틀을 흔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에 한미일 동맹 체제라는 것으로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라. 즉 인도 태평양 전략, 새로운 수정된 전략, 한국의 역할, 이것은 문재인 때 결정됐던 부분이에요. 어디에 공표는 하지 못하지만 비밀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이시바와 윤석열은 한미일로 대체하려고 했다. 원래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특히 일본은 거기에 큰 기회를 봤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일에 대한 방위구약,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빨간 글자가 되게 중요하죠.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두 개가 별개다. 이것 또한 이시바의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 동맹을 거부할 때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기존에 있는 개별적 차원의 동맹 체계를 가지고도 충분하다. 한미일, 아시아판, 나토 같은 건 필요 없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미국이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온 거예요. 몇 년간. 자,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일본하고 외교적 마찰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사도광산이니 뭐 그 외에 뭐 있죠. 그 뭐 섬 징용 문제 관련해서 그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국무장관이 와서 양쪽 외교장관을 물러다 놓고 무마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이건 우리가 강력히 그렇게 써달라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충 한미일 뭉뚱거리지 마라. 그게 바이든이 지난 몇 년간 한미일 쪽으로 몰아갔다가 돌아섰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원래대로 복귀라는 뜻이에요. 몇 년 전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캠벨이 한 이야기예요. 예. 다른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안보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불장난 하지 마라. 안보와 번영 또 추구를 하느냐 아니면 평화. 그런 이야기 좀 이따 나옵니다. 볼게요. 자, 이거죠. 이시바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서 자, 이 사람은 지금 캠벨에 다니엘 크리텐브링크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니까 옛날에 캠벨이 맡았던 직함이고 지금 캠벨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중국 외교적 협상과 경쟁의 동시 진행. 즉 이 말은 뭐냐면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이완을 가지고 작전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에요. 즉 그 말은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했을 때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즉 타이완을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삼고 그게 필요한 군사력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과 중국과의 마찰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제 현실 인식이 있게 됐다는 거고, 그게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부상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다. 현실 감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건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지금 행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미국이 여기서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합리성이 마지막 순간에 중심을 잡아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시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유념해서 봐야 돼요. 자,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게 되면 일본이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 되는 거고 미국은 살살 약해지는 거고 형식적으로 미국이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지만 계속 갈수록 그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고 일본이 그 뒤에 있고 그 밑에 한국이 있다. 일본은 해외 파병도 못하게 된 군대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긴장 강화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 그게 아니면 우리한테 핵무장이라도 허해라 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읽히고 있어요. 근데 그 행동대장 역할을, 불장난 역할을 윤석열한테 맡기고 윤석열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시바가 분명히 미국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중러의 핵무기 연대에 대항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미국이 캠벨이 이야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지켜줄게. 한미일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한국과 있는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일본과 가지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으로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다시 한번 이걸 눌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캠벨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번에 그 어젠다가 들었다. 윤석열의 불장난 뒤에는 핵무장이라도 하게 해달라. 아니면 너희 핵무기를 공유하게 해달라. 그거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시바도 그런 이야기 했죠. 미국 핵무기 공유가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자체 핵무장 하겠다. 이런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단 캠벨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간 건 아니에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갔지요. 그렇지만 자체 핵무장 건은 남아있어요. 여기 일본과 의견이 같을 수가 있어요. 거기 또한 총대를 메고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무인기 사례를 봤을 때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네. 자, 그 다음 캠벨이 하는 이야기 계속 할게요. 이거 뭐 차관들이 했다는 이야기지만 이건 미국이 하는 이야기예요. 윤석열의 비전, 자유, 평화, 번영하는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분명하게 했다.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담대한 구상 때 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그때도 미국이 요구한 걸 윤석열이 압박에 못 이겨서 받아들이는 제안이잖아요. 담대한 구상을. 이게 미국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거야. 예, 이걸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준비가 되면은 윤석열한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담대한 구상 시행하라고. 그거는 일본도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일본은 반통일색이라는 것을 이번에 스스로 한 번 더 강력하게 확인시켜줬어요. 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자, 이건 뭐 당연히 위에서 따르는 말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여기서 평화롭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국민들은 설마 하겠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는 분명히 기회가 될 때마다 옛날 북한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회가 닿으면은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북한을 칠 수도 있다. 예, 즉 이승만이 이야기했던 북진통일.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 그 문제가 좀 불거진 적이 있었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진통일 그게 관련된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북진통일이라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그게 천공한테 흘러나온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 우리가 뭐 북한을 공격한다 생각 못 하실 건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미국이 인지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때 실무 담당자였거든요, 캠벨이. 또 비싼 신호가 나오니까 재빨리 날라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예, 여기 뼈를 다 심어놨어요. 가시 있는 이야기를. 한번 더 지지하고 비확산 체제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 비확산, 저는 이건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비확산 체제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 자, 이거는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은 북한을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캠벨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이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일본에 앞서서. 심지어는 지금 세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막 한번 뼈마디가 뒤틀리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옮겨가기 위해서 그 허점에 그런 상황에 핵 비확산 조약을 무시하고 갑작스런 핵무기 개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걱정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한이 그럴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캠벨의 이 이야기는 CIA, 주한미 대사관, 주한미군 이런 거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일파 일제의 잔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은 과거에 친일 세력이었다가 미국이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서 묻어서 지나갔고 목숨을 구했고 그다음 반공으로 갈아탔고 그다음 우리가 일본을 모델로 삼은 급속한 경제개발에서는 경제개발 1등 주자로 나섰어요. 그러다가 민주화가 될 때는 과거의 행적이 어느 정도 노출됐지만 개인의 의견이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속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차지했던 그 길목은 계속 지키면서 이번에 전부 다 밖으로 떠올랐죠, 지금 기름처럼. 네. 암약해온 그런 친일 잔재들의 세력도 지금 보여주는 파워가 대단한데 70년간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추종하는 네트워크는 친일 잔재가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 양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리고 언론에 대한 장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때 그런 태블릿 포함해서 볼썽사나운 여러 가지 일들이 풀려나가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 언론의 결정으로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게 된다, 시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몇 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만들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발사체의 수준은 지금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신호가 나오는 즉시 미국한테 들어간다, 귀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그 상황을 파악했을 때 지금 바하스는 러시아랑 공유할 수도 있어요. 왜? 윤석열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은 다 하려고 할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에 하나 우려했던 부분은 여기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만은 국내 언론들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줘서 우리가 북한의 무력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이번 기회에 구축할 수 있겠다. 이번에 윤석열이 지금 지난 5월달에 북한의 삐라 풍선 보내기 시작해서 이번까지 이어진 일련의 상황을 기획했던 자들은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절대 그걸 받아준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립되고 있어요. 그게 딸려서 일본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도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번에 캠벨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죄송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예. 자, 그때 이런 이야기 있었죠. 22년 말에 북한 무인기 용산 상공 침입 후에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니면 미국 핵무기를 우리한테 공동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대통령이. 자, 그때 이 제목 뽑은 거 보세요. 밑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 워싱턴 선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지금 상호 방위 조약 갖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워싱턴 선으로 충분하다고 이 발언을
누구의 입을 따서 인용을 했느냐면은 당시 캠벨의 입을 따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캠벨은 다시 이 말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한미일 군사동맹 이야기가 막 풀 올라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이나 일본이, 특히 한국이 이번에 우리한테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다오.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 걸 우리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해다오.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딜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미국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볼까요? 여기 보면 북핵 위협, 육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의도적 긴장 조장의 강력 규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이제 적나라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 말에 전혀 힘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캠벨이 이제 공동 성명 말고 성명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제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평화롭게 해야 된다. 평화롭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많이 봤다. 박근혜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그리고 재통일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너희가 한 나라였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재결합돼야 된다는 것에 이제는 인정을 한다는 게 깔려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태까지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우리 남북을 분리시켜 놓고 각자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 지금도 그렇죠. 미국 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세상이. 러시아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져요. 재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말 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과정은 평화로워야 된다. 그 평화롭게 재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도 지금 놀라운 문구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할 만큼.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불장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핵 비확산 존중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시킨 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담대한 구상 그거대로. 그거 푸틴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예, 참. 자, 그때 담대한 구상했을 때 VOA 정리한 내용들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윤석열, 남한의 자의적 대북 해결 방안 강구하지 않을 것, 기존의 제재와 조약의 틀을 활용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캠벨이 급하게 부랴부랴 날라온 것은 자의적 대북 해결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제재와 조약의 틀을 활용 안 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워요, 아주. 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거죠, 바로. 남한의 일부 세력은 90년대 제거된 미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와 남한의 자의적 또는 선제적 대응책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에서 공약까지 했죠. 그렇게. 캠벨이 위험하다고 보는 부분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바로 요구했을 거예요. 북한의 긴장 조장해놓고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즉 우리가 도발을 인정한 거예요. 나한테 해줄 것은 너희들 핵무기를 공유해 주든지 나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케 해달라. 이걸 요구했고 그것을 일본이 강력히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장난을 시도시킬 만큼 그만큼 한일 관계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리라는 거예요. 일본에. 예, 그런 불장난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식견은 없고. 네, 참. 자, 그리고 윤석열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한 남한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이 없으며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한 남한의 독자적 행동이 뭡니까? 공격을 해서 수뇌부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남한의 핵무장이에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존중할 거다. 즉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일단 미국이 경고를 확실하게 끊고 갔어요. 그런데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네타냐후와 윤석열 아주 똑같아졌어요 이제.
자, 러시아의 반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인기 사건이 크게 나고 있으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전부 다 이것은 남한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국내에서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네, 그게 자, 북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런 짐작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의견을 교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당연히 북한하고 의사결혼을 했겠죠. 저는 캠벨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우리 당국자들 만나는 거랑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걸 전제를 할 때 그들의 의견은 뭐냐?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이. 남한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해라. 핵 비확산, 남한 핵무장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남한이 비핵화가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거는 뭐 익히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내걸고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는 번영의 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확 점프하겠죠. 고령화 문제나 이런 거 다 해소가 될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강력한 수단이 남한이 비핵화를 유지해야만 돼요. 북한은 핵무장을 인정을 하고, 자, 우리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서 활용하려는 생각보다. 근데 문재인은 북과 남을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가졌네? 알았어.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통일하고 나면 핵무장하면 된다. 그때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러면 오케이 될 거예요. 결국은 핵무장 할 거예요. 한반도 소통이 되면은. 자, 일부도 미칠 노릇이죠. 저렇게 되면 거대한, 우리한테 혐오감을 가진, 적개심을 가진 거대한 세력이 한반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러시아도 추종하고 미국도 날 버리고 추종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간다. 네, 마침 윤석열이라는 말 잘 듣는 한국 대통령이 등장했다. 천행이다.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다. 최대한 활용했다. 예. 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찌됐든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북한은 핵무장, 남한은 비핵화. 그래야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앤다는 조건으로 북미가 타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그 역할을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캠벨의 말끝마다 그런 게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의 지금 다른 행보를 볼까요? 이거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미국의 CNN 보도거든요. 미국 고위인사가 지금 이제 미국 확실하게 해둔 건 있어요.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는데 가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란의 핵무장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똑같이 적용시키면 북한도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는 진짜 발생했을 수 있어요. 그때 박근혜가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근데 지금 아니에요.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바로 타격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보면은 미국 고위인사가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 건지를 이란을 말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미국 대선 전에 할 거다. 그렇죠? 예,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다 느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게 이게 맞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뽑히더라도 이 일을 진도를 많이 내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게 만들 따름이지,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타냐후 하는 짓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란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미국이 안 도와주더라도. 자, 똑같은 그림을 윤석열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지금 캠벨이 와서 경고하고 갔잖아요. 선거판까지 지금 뭐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선거판까지 저는 추가로 또 뭔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타냐후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어제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편지입니다. 공문서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일 내에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이런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무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 조건에서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연대 서명도 하고 몇몇은 사직을 하고 그랬어요. 왜 우리 규칙을 안 따르고 막 지원해 주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행동 거지를 봤을 때는 미국의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규정의 위배다. 그 내용을 이제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압박을 넣고 중동 사태를 사그라들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꽁꽁,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대예요. 뒤에 유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면서 한국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거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한반도 끝만 보더라도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리는 더 이상 안 한다. 잠정적으로 중단, 논의를. 그 자체만 가지고 같은 신호예요. 즉 이것은 전체가 한 꾸러미로 묶여 있어요. 이거랑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살살살 약해지고 있죠. 언론을 많이 안 타죠. 예, 가자 전쟁, 한반도권. 이것은 러시아와의 대타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크게 무리수를 뒀다 윤석열이. 그것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으로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담하지요. 자, 그래서 미국 일단 핵무장을 반대를 해놨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 일본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 네타냐후처럼 마찬가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되면 죽거든요. 그런데 윤석열도 현상 유지하면 죽거든요. 이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네타냐후 윤석열 입장 똑같아요. 자, 이러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체 핵무장을 비롯해서 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타냐후가 죽기 살기로 이란을 어떤 식으로든 혼자 힘으로 공격해내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은 되게 파국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럼 윤석열은 전 세계 공적이 될 수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의 적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세상의 흐름에서. 예. 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